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일단 바다로 나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에 이어서 곧바로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준비 중인 중국이 기술 문제로 절벽을 만났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4일 중국이 네 번째 항공모함을 원자력 추진을 기반으로 제작하려고 했지만 기술 부족으로 또다시 디젤 추진으로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핵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준비되지 않은 탓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항공모함 11척이 모두 핵 추진인 것에 비해 여전히 모든 점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그러면서 중국의 제4호 항공모함은 설계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어쩔 수 없이 디젤 추진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미 해군의 최신형인 제랄드 포드와 동등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해군 지도부도 재래식 동력인 디젤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일단 선체의 예형이나 디자인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술에서는 아직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겁니다. 지난 17일 진수한 푸젠함은 디젤 추진이어서 정기적인 급유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해에서의 장기간 운용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항공모함은 일단 2025년에서 2027년 진수할 계획이고 상하이의 조선소에서 건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이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특수광은 준비가 되었지만 푸젠함의 해상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건조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현실이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17일 진수한 푸젠함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푸젠함은 배수량이 8만 톤이 넘고 디젤 엔진 8개와 전기 터보 발전기 4개로 운영된다, 그러면서 푸젠함이 일단 대대적으로 진수식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추진 시스템과 통신 장비 점검 등을 위해서 상하이의 조선소에 정박해 있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시인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이징의 띵크탱크인 위안한 군사과학기술연구소의 추첸밍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기술을 감안할 때 핵추진 항공모함을 급하게 만들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위험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과 미국의 원자로 기술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가장 진보된 원자로인 ACP100 소형 모듈식 원자로, 이걸 SMR이라고 하는데, 이 SMR은 2, 3년에 한 번 연료를 보급해야 되지만 미국의 포드급 항공모함의 원자로는 최대 50년 동안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미국의 니미츠급 항모의 경우에도 20년마다 원자로 등의 복합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제3호 항공모함인 푸젠함도 중국에서 건조한 항공모함으로서는 가장 크고 가장 혁신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기술적 격차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푸젠함은 앞으로도 최소 18개월 정도의 기본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첸밍은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투기를 공중으로 띄어 올리는 이 전자기식 사출 장치죠. 이 성능이 지금 문제입니다. 랴오닝함과 산동함의 경우에 함재기는 이 끝이 위로 이렇게 구부러진 갑판 활주로를 자력으로 달려가다가 스키 점프를 하듯이 이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일 이번에 중국이 건조한 세 번째 항공모함은 미국과 프랑스가 갖춘 첨단 기술인 전자기식 사출기를 사용한다라고 전한 겁니다. 캐터펄트라고 불리는 이 사출기는 갑판에서 새총처럼 함재기를 쏘아가지고 올리는 방식인데요. 육상 기지보다 활주로가 짧은 항모 갑판에서 전투기의 이륙을 돕는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푸젠함의 경우에는 이 사출 장치를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촬영하지 못하도록 뭔가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푸젠함이 제대로 항공모함으로서 작동이 가능하려면 이 사출기의 성능이 틀림없어야 되고, 또
전투기 조종사들의 실제 훈련도 함께 수행해야지 비로소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런던에 기반을 둔 국제전략연구소 IISS의 국방 및 군사분석연구원인 헨리 보이드는 해상시험에서 중대한 기술적 또는 성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푸젠함은 2020년대 중반에 취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형태의 정교한 기술을 작전에 도입하는 것은 내재된 위험을 수반한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 건조를 마치고 진수한 미국의 포도함도 사출기 시스템 안정화 그리고 전력 문제 해결하는데 선박 설계까지 변경시켜가면서 수년간 수정의 수정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들어서야 모든 전투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9년이 걸린 셈입니다. 헨리 보이드는 미국의 니미츠급 또는 포드급 항모하고는 달리 핵 추진이 아닌 재래식 디젤 추진이기 때문에 이 전력 소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푸젠함에 대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나라는 아마도 미국일 겁니다. 미국은 이 푸젠함의 성능 등의 실체 파악을 위해서 지난 3일에도 RC-135V 전략 정찰기를 상하이 주변에 띄워서 탐지를 했고요. 주변 상황도 도감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15일에도 이 RC-135V가 오키나와 가데나의 아시아 최대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해가지고 서해를 거쳐서 동중국해로 정찰 비행을 하면서 푸젠함을 정찰했습니다. 또 고고도 정찰 위성을 통해서 푸젠함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정찰에 의하면 이 푸젠함의 비행갑판에는 3개의 사출 지점이 있고요. 3개의 전자식 캐터폴드가 설계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를 중국은 패널형 구조로 덮어가지고 자세히 정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푸젠함의 적응 훈련과 시험을 정찰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항공모함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정찰을 통해서 중국 항공모함의 기술 능력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또 네 번째 항공모함에 어떤 기술들이 적용될지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국의 항공모함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중국 해군의 랴오닝함과 또 산둥함은 이 푸젠함 건조를 위한 경험과 노하우 축적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사실상 이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공세적 원해, 그러니까 먼 거리 해상 공중 우세권 장악을 위한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중국 해군의 훈련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 항공모함의 함재기 운영 수준은 아직도 병아리급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걸음마를 하는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랴오닝 함모 J-15형 함재기가 처음으로 야간 초보 비행 훈련에 성공한 것도 지난 2018년 9월이었다는 점이 이 얼마나 역사가 일천합니까? 이게 지금 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지난 5월 22일 중국 항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랴오닝 함모가 서태평양에서 8일간 주 야간 총 100소티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건 미 해군 항모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미 해군 항모는 24시간, 일주일, 365일 전천후 항모 공중작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새롭게 준수된 푸젠함의 성능도 중국은 미국의 항모에 맞먹는 최신형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실제 성능은 미국의 항모 기술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함재기 이륙용 승강기, 또 착륙 이후 경납고 이동용 승강기, 이륙 갑판의 무장 승강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영국 JDW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젤 추진 항모이면서 이 전자기식 사출기를 사용하는 푸젠함이 과연 제대로 된 전기 공급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푸젠함의 진수가 원래 2021년 말로 예정됐다가 지난 6월 6일로 또다시 17일로 연기된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건 기계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해군 전문가들은 제3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핵 항모 건조를 위한 시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해군은
원래 제3호 항모인 푸젠함에 이어서 제4호 항모는 반드시 핵 추진 기반으로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또다시 디젤 추진 항모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지금 중국의 항공모함 제작 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게 만듭니다. 네 번째, 현실적으로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미 해군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 자위대 해군에게마저도 위협이 되질 않습니다. 푸젠함도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는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만 어쩌면 푸젠함에 이어서 네 번째 항모까지 진수하면서 중국 해군의 위용을 가시한다 할지라도 이건 중국식 허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국 항모의 수를 드러내면서 세 척이다, 네 척이다 이런 거죠. 중국 해군 내 위협론을 거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평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네 번째 항모 건조를 핵 추진이 아니라 또다시 디젤을 기반으로 건조하려 한다는 것은 지금 중국의 국방력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